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를 이끌 새 감독의 파울로 벤투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스포츠 소식은 제가 월요일도 해드렸었는데 이 소식이 화제라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김환 축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저 포르투갈 출신이라는 말만 들었는데요. 파울로 벤투 어떤 사람입니까, 위원님? 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이제 포르투갈 대표팀으로 뛰었던 이제 네. 선수 출신인데, 선수 이후에는 자국 리그에서 이제 성공을 거둔 다음에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까지 역임했고요. 예. 조금 이제 아쉬운 건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 이후에 커리어가 조금 하락세인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는 포르투갈 출신 감독인데, 그래도 유럽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이름이 있는 감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전에 중국에서 이제 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성격이 좀 좋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제 충칭 리판에서 장혜룡 감독 후임으로 가서 이제 감독직을 수행을 했는데 사실 몇 경기 못 치르고 경질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벤투 감독이 좀 부진해서 경질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이지만 이 충칭이라는 팀 자체가 굉장히 급합니다. 감독에게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잠깐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교체하는 스타일이고 또 중국 리그가 외국인 선수가 제대로 영입 안 된 팀은 그 해의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혜룡 감독 후임으로 온 벤투 감독이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펼칠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도 일각엔 존재합니다. 네,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지금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까? 좀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 감독이 발표가 되면 감독의 양력이나 선임 이유 정도를 밝히고 이제 마무리되기 마련인데, 굉장히 장시간 이루어졌고, 이 감독의 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과정을 다 밝혔고, 게다가 이제 같이 동시에 접촉한 다른 감독들에 대한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감독들에 대해서도 실명을 물론 밝히지 않았지만, 약간 숨기면서 이 감독에 대해서는 왜 접촉을 했지만 안 됐고 이 감독은 어떤 이유에 대해서 우리와 인연이 없었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던 이제 썰로만 나왔던 감독들을 어느 정도 언급해주면서 조금 여론이 다시 이제 무마되는 형태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벤투 감독은 원래 말하자면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우선순위로 따지면 높은 순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판곤 기술위원장도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거든요. 네. 자신 있게 나갔지만 막상 나가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못 느끼는 감독들도 많았고, 애초에 접촉이 잘 안 되는 감독도 있었고, 빠르게 거절한 감독도 있었다. 그래서 협상의 난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후보에 있었던 사람이고, 1순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을 영입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이게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좀 데려올 수 있는 최상의 카드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그 대목이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돈을 자신 있게 나갔는데 예상치 못할 만큼 부른 사람도 있었고 집에까지 초대가 돼서 갔는데도 안 된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힘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이게 월드컵 직후라서 조금 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김판곤 감독이 현지에서 이제 월드컵을 보면서 다른 나라 팀 감독을 보면서 이 감독이 우리나라에 오면 굉장히 좋겠다. 좋을 것 같다. 예, 이런 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월드컵이 끝나면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지만 약간의 거품이 낍니다. 그래서 이전 팀보다는 조금 더 면 또 협상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여러 다리를 걸쳐놓고 좀 돈을 부르는, 물론 이제 프로는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지만 어쨌든 금액으로 가지고 약간 협상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판곤 기술위원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 같고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후보에 있었던 감독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도 스포츠가 이렇게 기운이 있던데요. 상승세, 하락세 이런 게. 근데 네. 이제 어쨌든 경질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하락세여서 와가지고 잘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너무 몰라서 한 얘기입니까, 위원님? 아니요. 분명히 우려를 할 수 있죠. 좀 냉정히 말씀드리자면 예. 상승세인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 얘기를 이제 그 위원장도 하셨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아니면 또 아시아에서 상승세인 감독들은 어쨌든 빅클럽 또는 큰 나라, 특히 유럽에 있는 나라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감독이 사실 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나라, 한국에 와서 또 뭐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지만 가족과 떨어져서 멀리서 생활하는 데는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많은 것 같고, 네. 더 냉정히 말하면 한국 대표팀은 아직까지는 이 감독 세계에서 매력적인 팀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이 본인 스스로도 이제 중국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좀 반등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렇겠지요.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전술적인 뭐 훈련 세션이라든지 뭐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공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벤투 감독이 이제 선임이 된 것 같은데, 네. 뭐 물론 그 전에 잘했던 감독이 직전에 잘했던 감독이 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상 한국 축구의 위치상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공은 둥그니까 지켜보죠. 네, 예. 맞습니다. 아시안 게임이 시작이 됐는데요. 6대0. 야, 진짜 오랜만에 보는 스코어인데 출발 괜찮은 거죠? 네, 뭐 이 아시안 게임이 약팀들과 만나는 대회긴 하지만 막상 네. 나가보면 좀 까다로운 상황,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한국 대표팀이 첫 번째 경기에서 조금 꼬이기 시작하면 좀 어려운 상황들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첫 번째 경기에서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뭐 전반전에만 5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와일드카드 논란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황의조, 조현우 선수. 그 캐스터분이 계속 그 두 분 이름만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잘했죠. 네, 뭐 황의조 선수가 이제 논란이 컸었죠. 뭐 이 김학범 감독과 과거에 클럽팀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인맥이다 아니면 너무 갑작스럽게 황의조를 발탁하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걸 뭐 좀 민망할 정도로 무색시키면서 맹활약을 하면서 점을 100% 발휘할 수 있는 경기였고요. 또 조현우 골키퍼도 우리가 월드컵에서 봤잖아요. 봤잖아요. 너무나 잘했고 이번 대회에서도 후반전에 조금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정말 맹선방을 하면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현우가 샤워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레이시아랑 오늘 경기죠? 네, 조금 이따 열립니다. 당연히 이기겠죠? 네, 뭐 당연히 제가 이겨야 되고. 너무 대놓고 예. 네, 죄송합니다. 당연히 이겨야 되고 이길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뭐 그래도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또 게다가 16강, 뭐 8강, 4강 경기가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상자가 안 나오는 선에서만 좀 가볍게 승리하고 또 지난 경기에서 뛰고 지금 하루 쉬고 다시 경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못 뛰었던 선수들을 주로 뛰게 하면서 체력 안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16강부터가 이제 진짜 이 문제인데 박항서 감독을 만날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가.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베트남이 그래도 이 아시안 게임에서는 뭐 좀 강한 팀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조편성이 좀 아쉬워요. 왜냐면 뭐 박항서 감독도 이제 한국의 또 2002년 월드컵 코치 멤버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달려가서 안기던 장면이 저는 어제 같아요. 맞아요. 근데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고 하지만 뭐 외모는 그대로신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베트남에서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굉장히 저희도 이제 뿌듯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트남이 뭐 2위를 하게 되면 16강에서 한국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 베트남, 일본 모두 지금 2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제 주말에 베트남과 일본이 맞붙습니다. 여기서 베트남이 이기면 우리나라와 16강에서 안 만날 수 있고, 네. 베트남이 일본에게 패하게 되면 베트남이 우리 상대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부디 이제 또 일본과 베트남 대결에서 베트남이 이겨서 박항서 감독과 김학범 감독이 안 만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언젠간 만나게 될 언젠가는. 거예요. 네, 올라가면. 하지만 16강에서 만나는 거 조금.
네, 잔인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둘이 좀 두 팀이 높은 곳에서 만나서 올라간 다음에는 한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일본과 만나면 또 온 국민이 모여 앉아서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죠. 네, 뭐 두 경기 다 어떻게든 빅매치가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환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날씨가 좀 선선해졌잖아요. 예스 앱에서 굉장히 재밌는 대화하고 오가고 있네요. 말복이 지나가면서 이제 기온이 훅 내려가니까 선조님들의 지혜가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좀 시원해지긴 했는데 요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청취자 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미국 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에어 등기 이사를 2010년부터 16년까지 했죠. 이 한국법 위반입니다. 어쨌든 면허 취소가 검토가 됐는데 면허는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국토부에서 결정이 났죠. 이유는 면허 취소를 하게 되면 그 많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소액주주의 손실이 있겠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다만 진에어의 신규 노선 허가는 일정 기간 제한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진에어 노조는 어떤 입장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에어의 노동조합 박상모 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이라도 이제 국토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좀 파악을 하고 네. 면허 취소를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 이 사안은 취소 아니면 유지라는 법적으로 기속사유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다시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진에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유감입니다. 네. 위원장님 참 죄송합니다만 네네. 국토부의 이제 잘못을 지적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총수 일가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보다도 국토부 책임이 크다고 보시는지요, 위원장님? 일단은 뭐 그 경중을 뭐 어떻게 따질 수는 없겠지만요. 그리고 네. 총수 일가가 잘못한 거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렇죠. 순수하게 또 진에어 면허 취소 절차를 강행한 것, 아주 무리하게 강행을 했는데요. 이것의 잘못은 국토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아시아나하고의 형평성도 이제 문제가 돼야 되고요. 오늘 밝혔듯이 면허 취소 자체가 이렇게 사회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건데, 네.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진 게 4월이거든요. 예. 그리고 6월 30일에 청문 절차를 하고 아시아나는 빼고 저희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4월에서 6월 사이에 이 사안을 몰랐겠는가? 예, 그 국토부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런 사회적 파장이 있을 것을 몰랐겠는가? 저는 예. 그 점이 가장 의문스럽고요. 저희의 바람이었다면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난 거 6월 말에 아시아나와 함께 이렇게 면허가 유지되는 상태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문 절차가 2번이나 했는데 네. 이렇게 날 거였으면 말하자면 노조원들이나 직원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고 그때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토부 차관 말은 그렇습니다. 관계 법령상 청문과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으니까 그건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근데 그 말을 자세히 보시면은 결국은 전제가 면허 취소입니다. 네.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 시시비비를 가릴 거였으면 아시아나도 같이 청문 절차를 했어야죠.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시아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 빼놓고, 네. 그다음에 저희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행정을 좀 행정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네. 좀 정무적 판단으로 이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관리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잘못이 있다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국토부 면허 관리 문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신 건가요, 위원장님? 네, 맞습니다. 예. 예. 논란을 만든 총수 일가에 대한 징계. 네. 물론 이번에 노선 제한이 있었죠. 신규 네, 노선 맞습니다. 시작하는 거는 이제 제한이 한동안 된다는 건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총수 일가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가장 불만은 이 점입니다. 총수 일가가 저희에게도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고요. 아직도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가 사지에서 헤매고 있을 때도 뭐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마디 저희에게 사과도 없고 뭐 유감의 뜻을 표하지도 않았고 네. 국민적으로도 뭐 사과를 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집회를 할 때부터 총수일가가 책임지고 이 직원들을 살려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행태를 보이는 것들은 정말 리더로서의 자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국토부에게도 또 가장 불만인 것이 이 총수일가가 잘못을 했는데 그들한테는 직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결국은 면허 취소 절차를 강행을 하면서 직원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그 직원들을 볼모로 해서 결국에는 총수일가를 압박하려고 하는 지금의 또 이 제재 수단도 그거의 연장선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는 저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분명히 이익이 떨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또 다시 직원들에게 올 것입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보면 저도 먹고 사는 한 사람의 입장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조현민 전 부사장이 한 잘못에 대하여 국가가 네. 제대로 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처벌을 찾아야죠. 근데 이제 볼모잡을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이제 그분들이 돈에 민감하시니까 네. 예, 돈을 못 벌게 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근데 그분의 돈의 부분에 있어서 진에어가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할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뭐 더 다른 방법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았어야 된다. 예, 그분들은 정말 이 진에어를 통해서 일부지만 예. 저희는 전부거든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 진짜 한 명의 생활인으로 하시는 말씀 이해되면서도 조현민 전 부사장이나 뭐 이번에 면허 취소권 말고도 대한항공 일가가 어떻게 한 집안이 다 법원 앞에 서는 모습을 국민들이 다 보는 이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유수의 그룹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좀 서글픈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열심히 사셨는데 뭐 그 부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쨌든 등기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있었던 거잖아요, 외국인으로.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현민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직접 조사도 없었고 그쪽이랑 무슨 컨택을 했는지도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혹시 뭐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뭐 국토부 안에 그동안 연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대한항공 네네. 지난번에 이제 회항 사건 있을 때도 그 얘기가 있었고 혹시 그런 의혹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일단은 뭐 관리 감독하시는 고위분들께서는 아마 저희하고 그런 관계까지 있으신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그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총수일가가 이렇게, 갑질을 해서 오늘 발표문에도 나왔죠. 그 갑질 때문에 저희를 제재한다. 예. 그게 저는 이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수일가를 제재하거나 잘못했다면 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노동자들의 먹고 사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왜 지금까지 그 문제를 파헤치지 않았나 이것도 궁금하실 그렇죠. 테고요. 예. 신규 노선은 기간을 안정해 당분간 배분하지 않겠다. 예. 그래서 국토부가 제시한 일정은 진에어의 경영 형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네. 언제까지란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더 웃긴 게요. 그 경영 정상화가 되려면 정상적인 영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항공사는 원래 자산이 항공기하고 노선입니다. 항공기하고 그렇죠. 노선이 없으면 여기는 제조업하고 서비스업하고 달라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묶어놓고 정상 운영이 되면 이걸 풀어주겠다. 예. 이건 좀 앞뒤가 어디에 안 맞지 않습니까? 총수일가가 버티고 있는 한 경영 형태 정상화는 제가 볼 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노조의 주장은 이거죠. 다시는 진에어 경영에 총수일가가 간섭하지 마라. 맞습니다. 라는 건데 본인들이 뭐 겉으로야 안 오고 사퇴하고 하겠지만 또 자기랑 가까운 사람 심어가지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총수일가들이 모두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리고 물러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예, 다시 문제가 불거지고 그렇게 돼서 또 문제가 됐을 때 또 직원이 피해보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앞에 그리고 이 진에어 직원들 앞에 사과하시고 네. 일선 경영에서 다 물러나시는 것이 이번 일을 처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에어 노조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1차 집회를 하던 중순에 만들었습니다. 그 전까지 노조가 없으셨어요? 예, 10년간 노조가 없었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뭐 딱히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뭐 그동안은 아직 그런 뭐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다 젊은 이제 직장인들이 다니는 회사다 보니까 네. 그런 경험도 없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필요함은 느끼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가 나서지 못하는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겠죠. 예, 뭐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벌어지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노조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만 혹시 험노가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됩니다. 예,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진에어는 뭐 이렇게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에어 직원들이 살린 회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아니었으면 예. 그래서 그동안은 정말 노조 없이 그냥 회사가 주는 월급 받고 그냥 시키는 일을 다 하면서 10년 동안 직원들이 살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제 열심히 일하는 이런 직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좀 노동조합이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일단 조만간 단체 교섭을 요구를 해서 임금 협약 이번 2018년도 임금 협약부터 좀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예. 유니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니폼은 일단 근본적으로 개선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예. 근본적으로 이제 단체 협상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좀 조금은 아니지 않나 싶긴 하지만 또 직원들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해 요구를 할 겁니다. 예. 자분자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들으면서도 갈등이 좀 되네요. 심리적으로. 예.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다 그러셨을 거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에어 노동조합의 박상호 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855님, 4705님께서는 국토부에서 관리를 못해서 잘못 심사해가지고 허가내준 상황이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연예 뉴스 듣는 시간 우리 연예할까요? 네, 이 코너를 함께 하실 분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겸 우리 출연자 남태우 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배우라고 해야 돼요? 뭐 편하게 부르시면 되는데 정말 배우라 불러주시면 고맙죠. 예. 그리고 텐아시아의 김하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제 남배우님하고 전 한 7년 전쯤에 방송하고 7년 만에 다시 하는 거라서 그러네요. 아주 반갑기도 하고 색다르기도 하고. 전 난감하기도 하고요. 7년 전에 아마 그때 뉴스에서 자주 뵀었죠. 오늘은 그때 정말 제가 시사평론가였고 지금은 배우고. 알겠습니다. 저도 변신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광복 73주년이었잖아요. 특별한 영화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영화제입니까? 네, 대구 경북 시네마테크 그리고 대구의 5호 극장이라고 독립영화 전용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대구가 거의 메카죠. 이쪽이 주최해서 전쟁과 여성 특별전 그녀들의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8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을 하는 영화제입니다. 네, 어떤 작품들이 나옵니까?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고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개봉해서 역대 최대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 흥행 성적을 기록한 22라는 작품, 22명의 이제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다룬 작품이 있고요. 눈길 또 그리고 예전에 이제 조정래 감독이 만들었던 이제 굉장히 흥행했죠. 귀향.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버전업을 해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있고요. 그 외에 뭐 어폴로지라든지 총 6편의 작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배우가 주최하신 영화제입니까? 요게 이제 주체가 대구 경북 시네마테크인데요. 시네마테크라는 게 상암에 있는 이제 영상 자료원처럼 영화를 이제 보존하고 보전하자는 하나의 뭐 문화 운동 같은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다양한 영화들을 주로 소개하고 뭐 관객 운동도 하고 이런 건데 저희가 뭐 스페인이나 멕시코,
뭐 뉴질랜드 등등의 예. 그 유럽, 프랑스 영화나 이런 영화들 많이 소개했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제가 특별히 8.15 73주년 맞이해서 예. 전쟁과 여성 특별 영화전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한 거죠. 제가 그래도 이 작가님보다 한 가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남배우님의 다른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나요? 굉장히 전문가적인 측면 아닌가요? 그 점은 이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작가는 제가 얘기했을 때 예. 그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알 수 없는 그런 그 숨소리, 알 수 없는. 네, 숨소리 네. 차원에서 뭔가 어떤 조소와 예. 비난, 네. 조롱 이런 예. 것들이 전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연경애께서는 이제 오랜만에 반가워서 그런지 굉장히 좀 경청해 주는 자세. 예. 그래서 제가 똑같이 했지만 예. 좀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주부터 이 작가님이랑 하세요, 배우님. 뭐 쭉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작가 뭐 다른 거 할 일이 많으니까. 예. 아닙니다. 자, 민규동 감독님과 인터뷰 진행하신다고요? 허스토리. 예. 네. 아시죠? 최근에 뭐 김혜 씨 주연으로 화제가 됐던 작품이고요. 김혜 씨가 굉장히 힘들었던 작품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이 작품을. 그렇죠. 네. 부산 사투리도 써야 됐고 뭐 이러도 하고 뭐 이렇게 네. 하니까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요 작품도 조금 뭐 중국의 22처럼 네. 상당히 흥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배급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아쉬워서 예. 작품의 만듦새에 비해서 흥행은 좀 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아시다시피 민규동 감독이 뭐 영국의 남 2부터 많은 네. 작품을 했는데요. 이 감독님 모시고 직접 8월 18일 오후 3시에 허스토리 상영 후에 감독과의 대화를 한번 진행하는데요. 제 생각엔 아마 페이스북 라이브나 뭐 이런 형태로 제가 중계도 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에서 제 계정으로 한번 접속하시면 네. 이 민규동 감독님을 직접 대구에 가지 않더라도 이분이 왜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잘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김하진 기자님 괜찮으시죠? 네. 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자, 광복절 맞이해서 개봉한 영화가 있다는데 그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이 작품은 좀 독특한 작품입니다. 카운터스라는 작품이고요. 카운터스? 예. 그러니까 뭐 대받아 친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예. 이히라 감독이 이제 일본 유학 갔다가 쭉 느끼면서 이제 만든 작품인데요. 네. 2013년부터 15년까지 일본에서 극렬하게 어떤 혐오 시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시민들이 반혐오 운동을 굉장히 하는 내용들을 담은 다큐멘터리고요. 차별에 맞선 양심적 일본 시민들의 어떤 노력 그리고 네. 또 조직적인 대응. 그래서 결과적으로 혐오 표현 금지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성과를 내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내면적으로 보면 극심했던 어떤 제1한국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혐오 예. 이런 부분들을 어떤 무찔러 내고 예. 서로 평등한 인권을 확립한 과정을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네. 8.15에 이렇게 개봉을 해서 우리 한국의 많은 관객들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제일 한국인 감독 그럼 저는 이상일 감독? 네, 이상일 감독 있었죠. 예, 이상일 감독 정도 외에는 제가 잘 몰라서 이일화 감독이 어떤 분인지 짤막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일화 감독 같은 경우는 유학 가서 이제 느끼게 됐던 건데요. 이분이 이제 2014년도에 보면 네. 또 그쪽에 이제 그 우리 제일 한국인들 얘기인데요. 울보건투브라는 작품을 2014년에 개봉을 했었고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네. 그리고 또 서울 독립영화제 등에서 소개를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개봉하는 게 더욱더 의미가 있고 이 감독님은 이제 이런 뭔가 그 제일 한국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그 힘든 여건들 이런 것들을 그려내면서 뭐 보편적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내고자 노력하는 분이고 지금 한국에 와서 최근에 감독과의 대화라든가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들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김하진 기자가 직접 다녀온 얘기를 좀 할 텐데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제작 보고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광복절 전날 육군회관에서 발표회가 열렸는데요. 뮤지컬 뭐 이렇게 발표를 육군회관에서 한다 그러니까 네. 되게 생소하네요. 예. 아무래도 국군의 날 70주년을 기념해서 육군에서 제작을 한 뮤지컬이에요. 그래서 육군회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군 복무 중인 배우 지창욱 씨, 강하늘 씨, 네. 그리고 그룹 인피니트의 성규 씨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고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무대에 오르다 보니까 취재진도 굉장히 많이 북적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종걸 의원도 오셨다고. 네, 이혜영 선생의 손자죠.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님도 오셔서 이제 축사 아닌 짧게 이렇게 좀 축사를 했습니다. 그날은 지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굉장히 일찍 오셨던데요. 예. 네. 지각 자주 하시는 게 이종걸 의원님 유명하셔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정치계의 남태호라고 볼 수 있겠군요. 아, 그래도 시간을 맞춰서 오시던데. 사실 신흥무관학교가
언론의 조명을 좀 덜 받았던 측면이 있었죠. 그 지난주 뉴스 정면 승부 광복절 특집 때도 이 신흥무관학교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분이 좀 신흥무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신흥무관학교는 항일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서 서간도 지역에 성립된 독립군 양성학교예요. 네. 1911년에 이제 이회영 선생의 6형제가 이제 건립한 신흥강습소에서 출발한 학교죠. 네. 그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안동의 그 석주 이상용 선생 예, 집안이 다 여기에 그렇죠. 출신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힘을 기르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상징적인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 가산을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 재산으로 하면 600억인가? 굉장히 뭐 이게 아주 싸게 팔았기 때문에 당시에 뭐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몇 조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학교를 만들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뭐 아사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사시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새삼 조명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분이 성함은 기억이 안 나는데 감옥에 계시는데 이불 하나 넣어달라고 했는데 그걸 넣어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자금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쪽으로 몰아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뭐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렇긴 한데 미스터 선샤인 보면 얼마나 우리의 상황이 열악했는가를 짐작하고 남는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네. 예. 육군이 제작한 뮤지컬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던데요, 기자님? 네,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제 60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2000년 당시 DMZ에서 발생한 실화를 극으로 꾸민 뮤지컬 마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0년에는 흥남 철수작전을 배경으로 한 뮤지컬 생명의 항해, 그리고 2012년에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를 소재로 한 뮤지컬 더 프로미스까지 제작을 했습니다. 이번이 4번째예요. 예. 네.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배우분들 중에 지창욱 씨는 예전에 뮤지컬 했었나요? 뮤지컬 배우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남자분들이 주로 나오는 그날들도 하셨고 그렇죠. 예. 그걸 하셔서 근데 연예인들이 사실 군복무 기간 동안 잊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일반인들이 볼 수 있다면서요. 네, 9월 9일날 개막을 해서 극장 용에서 그 공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티켓팅도 이미 마친 상태예요. 그래요? 본인들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그 대본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군 장병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이제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신들에게도 의미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국군 그 장병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즐겁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창욱 씨랑 강하늘 씨, 그 성규 씨가 어떤 역할인지 소개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창욱 씨는 신흥무관학교 학생 동규 역을 맡았고요. 강하늘 씨는 고아로 자랐지만 이혜영 선생이 걷어 키운 신흥무관학교 학생 8도 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규 씨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에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끈 장군 지청천 역으로 분하는데요. 지창욱 씨와 강하늘 씨가 맡은 역할은 창작 인물이에요. 원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고. 네,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고요. 그리고 근데 성규 씨는 실존하는 인물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종걸 의원께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후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형제분이 다 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다 거기 가셔가지고 이 일을 하셨었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배우님이랑 이거 너무 뜬금없는 얘기긴 한 지창욱 씨 부모님이랑 아시는 사이라는데 맞습니까? 지창욱 씨는 아니고요. 강하늘 씨. 강하늘 씨 어머니하고 조금 인연이 있죠. 어머님도 이제 연극영화과 출신이고. 배우시구나. 그러셔서 일산 사시는데 이제 한 번씩 만나면 이제 가볍게 술도 한잔하고 뭐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뭐 요런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노래를 열심히 하면서 강하늘은 어디 갔나 이렇게 주장을 몇 번 했는데 어머니께서 군대가 이러면서 자꾸 자기만 나와가지고 어머니만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근데 사실 항일 음악 가운데 신흥무관학교 교가가 있었어요. 뉴스 정면승부 특집에서 보내드렸는데 혹시 아세요? 알죠.
예. 아, 그래요? 그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보니까 네. 남배우 등장해서 노래하는 거 저보고 놀라지 말라고 사전에 고지를 이렇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요게 이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기도 하고 이제 충격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예. 충격 포인트 뭔가요? 예, 대부분 이제 놀라시기도 하고 뭔가 네. 방점을 찍어줘야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심심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노래는 독립군가나 신독립군가가 있어요. 근데 예. 이제 리듬은 같아요. 그래서 뭐 신대안의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이렇게 나가는 독립군가가 있는데 예. 신흥무관학교 교가도 똑같아요. 다만 가사가 틀립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가사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서북으로 흥령태원 남해 영절에 여러만만 현원자선 어버 기르고 동해 섬좀 어린 것들 품에다 품어 젖먹여 기른 이니뇨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그네 가슴 끓는 피가 우리 핏줄에 좔좔좔 결치며 돈다. 요게 1절입니다. 아, 네. 에코 넣어주네요. 노래하시니까. 아, 에코는 넣었습니까? 예, 에코. 예, 요게 이제 정규 코너는 아닙니다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코너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우연 발생적으로 자주 발생하는군요.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제가 좀 약간 방송 사고적 특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팀에서 항상 이렇게 에코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예. 네. 짜치 잘못하면 제가 이상한 노래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그 교가도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참 좋긴 하네요. 요게 이제 이 코너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예로 넘어가도 될까요, 배우님? 예. 네, 좋습니다. 유준상 씨 인터뷰하고 오셨다고요, 기자님? 네, 유준상 씨 사실 배우나 뮤지컬 배우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유준상 씨가 5년째 자신의 이름을 내고 음반을 발표하는 가수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신곡을 발표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솔로곡 서든리라는 곡을 발표를 했어요. 그 예. 밴드 마마스건의 보컬 앤디에게 직접 곡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곡을 받아서 자신이 이제 창법을 좀 다르게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가장 놀랬던 건 유준상 씨 나이 때문에 제가. 그렇죠. 나이 얘기도 그 연관 검색어가 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네, 50세. 69년생이죠. 네. 눈가에 주름이 한 개도 없던데 제가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동안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얼굴이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같은 게. 그러니까요. 네, 저는 만날 때마다 느끼는데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바쁘게 활동하는 거랑 전 이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50세에 몸을 만들어 누드집을 내겠다. 네. 배우로서는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해보겠다는 뜻인가요? 네, 누드집은 사실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난해 오른 뮤지컬에서 몸을 좀 만들어야 되는 뮤지컬이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복근도 탄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질문 들어왔어요. 같은 중년 배우로 보실 때, 남배우께서 보실 때 네. 어떠신지. 유준상 씨가 또 굉장히 또 과거 이력도 네.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3살 많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 유준상 씨 동안 정도는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극복할 수 있었다. 예,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 제가 급격히 노화가 진행돼 가지고 요즘에는 제가 유준상 씨한테 이길 수는 없다. 예. 근데 그의 연기와 노래 그리고 그 활동적 에너지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원인은 아마 홍은희 씨와의 결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하게 원인 분석을 했는데 네. 마음속에만 있었는데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처럼 되거든요. 아니 어떠셔서요? 이렇게 사랑하면 오늘 댓글 막 달립니다. 으뜸이 씨께서 남배 오늘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막 올려주셨어요. 댓글. 원래 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동영 작가의 핀잔만 없다면 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알겠습니다. 네, 유준상 씨가 사실 연기도 하고 영화도 하시고 사실 뮤지컬도 하고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근데 그 음반을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바쁜 일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유준상 씨가 사실 그냥 받아서 노래를 하는 가수라기보다는 직접 노랫말을 쓰고 가사도 직접 써요. 작사하시나요? 네, 그래서 싱어송라이터인데 그래서 그 연기자로서는 사실 대본이 주어지고 전달하는 입장이라면 가수로서는 자신의 모든 걸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르다 이러시면서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진짜 유준상을 알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예. 그 김하진 기자가 프레스콜 다녀오셨다는데 뮤지컬도 새로 들어가신다면서요? 네, 이번에 뮤지컬도 반엄 위대한 쇼맨이라는 뮤지컬도 시작을 합니다. 네, 이거 저희 영화로 봤던 바로 그거죠? 네, 영화 내용과는 좀 다른데 그 실존하는 인물 반엄에 대한 생애를 다룬다는 점은 같고요. 예, 네. 그 우리나라에서 초연인데 반엄이 사실 사기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리고 반엄에 대한 작품에서는 항상 좀 두 가지 시선이 예. 좀 공존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뮤지컬 제가 주요 장면밖에는 못 봤지만 처음 시작부터 반엄이 등장하면서 예.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를 했다는 비난을 조금 피하기 위해서 각색할 때 한국 정서를 좀 많이 녹이고 그리고 최대한 미화하지 않도록 수정을 계속 거듭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뭐 위대한 쇼맨이 사실 그 영화에서 보면 저글링도 나오고 굉장히 화려해서 네. 사실 무대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그 앵무새가 처음에 등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실제 앵무새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앵무새가 객석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고 예.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볼거리는 굉장히 풍부한 작품이에요. 예, 그 아이돌 그룹 B2B 멤버 서은광 씨가 중간에 하차한다는 게 무슨? 네, B2B 서은광 씨가 최근에 입대 발표를 좀 갑작스럽게 하면서 간다고 예. 네, 21일 날 입대를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입대 후에 사실 좀 갑자기 결정이 돼서 티켓팅은 네. 이미 끝난 상태여서 서은광 씨가 출연하는 줄 알고 티켓 그쵸?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 총 6번밖에 출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도 안타까워하면서 그렇지만 6번 공연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자, MBC 새 시사교양 프로 제목이네요. 내 인생의 노래 송원 맞습니까? 네. 예, 맞아요. 제작 발표에도 다녀오셨다고. 네, 오늘 방금 전에 다녀왔는데요. 예. 강타 씨가 MC를 맡고요. 그리고 그 인생 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 6부작으로 제작이 되는데 예. 그 출연자들한테 자신의 인생 노래는 뭔지 묻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 노래를 직접 부르는 거예요. 그 출연자가. 불러서 그 뮤직비디오 형태로도 제작이 되고 예. 그리고 음원도 발매가 돼요. 그래서 좀 다른 형식의 음악 다큐멘터리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남배우는 인생의 노래가 뭐예요? 저는 뭐 워낙 많아서 예.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까 신흥무관학교 교가 예. 독립군가를 락 버전으로 부른 그룹이 있습니다. 크라잉넛이 불렀죠. 그래서 크라잉넛의 노래 중에 인생의 노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좀 뭔가 그 진취적 가치관 같아서 말 달리자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에서 주로 예. 이제 계속 달리고 옆방으로도 가고 뭐 그 노래방 기계 위에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죠. 예, 그 남배우님 업타운 아십니까? 알죠. 예, 예.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업타운의 그 출신인 정현준 씨가 참여한다고 프로듀서로? 네, 음악 예. 프로듀서로 참여를 해서 사실 그 인생의 노래라고 나온 그 곡을 편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현준 씨가 진두지휘를 하면서 편곡을 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 H.O.T 콘서트 소식 때문에 작년에 난리 났잖아요. 네, 10월에 이제 밝혔죠. 예. 네. 업타운은 컴백 안 합니다. 그래도 질문이 나왔는데 업타운은 이제 정현준 씨는 예. 사실 남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대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가수를 하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계속 그냥 뒤에서 프로듀서로서 음악 작업을 하겠다고 합니다. 전 양동근 씨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양동근 씨가 예능에 나오시는 것도 참, 예, 그렇고, MC인 강타 씨랑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네, 뮤지컬, 그 군대 동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하루 종일 군 얘기하네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08년에 뮤지컬 네. 마인이라는 뮤지컬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 마인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군대 같이 있을 때,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다음은. 계속 뮤지컬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도 참고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준상 씨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콘서트나 뮤지컬 얘기가 있는데 예. 저도 내년 4월에 뮤지컬을 합니다. 그래요? 예, 굉장히 그 규모가 큽니다, 나름. 그래서 대학로에서 중규모 극장 이상에서 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게 대비해서 제가 여기에 공중파에서 계속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목을 알려줘야 한다는. 제목을 지금 알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컨셉은 있는데. 네. 아까 그날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좀 소규모 뮤지컬 중에 그날들 말고 다른 형태의 그 뮤지컬이 하나 있습니다. 한 11만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흥행을 했었는데 그 작품을 좀 바꿔서. 예. 김광석, 김현식, 유재하. 요분들이 다 같이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 어떤 역할인지 참 궁금하네요.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뮤지컬에서 흔히 이제 그런 역할이 있더군요. 그 멀티맨이라 그래서 그 이제 정식 아주 오디션을 거쳐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분들을 모시지 않겠습니까? 그 세 분의 캐릭터로 오신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이어가는 브릿지 같은 이렇게 공간마다 이제 캐릭터가 변신하면서 예. 계속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그래서 사실상은 노래는 지금 정면승부에서 하는 노래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제작자가 예. 그래서 저를 이제 간곡히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뮤지컬 될까요? 이러니까 지금 노래 정도면 충분하다. 예. 어쨌든 많은 분들께서 남배우의 노래를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앞으로 쭉 이 작가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끝으로 조영남 씨 무죄 판결 났어요? 네. 항소심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요. 예. 1심하고 완전 뒤집어졌죠. 1심에서는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네. 오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화투를 소재로 표현한 해당 미술작품은 조영남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 거고 네. 그림은 딴 사람 손을 빌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기망한 행위로는 볼 수는 없다. 그거를 그 구매자들한테 알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배우님 그냥 우리 그냥 평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보통 사람이 평민이 아니죠.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가 머리로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디어만 있다고 과연 화가일까라는 의문이 일단 그렇죠. 1차적으로 드는데요. 예. 법원의 판결은 대체적으로 이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예. 그리고 또는 이분이 이제 송 씨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화가라고는 하지만 조수라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 법률과 법률적 판단과 대중의 상식과 좀 상당히 괴리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과연 그렇다면 이건 누구를 예를 들어 고지라도 했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관행이 맞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술계는 일정한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만 많은 그 그렇죠.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이나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네. 저 역시도 쉽게 납득하기는 오히려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유죄라고 판단하기에 뭔가 부족하다. 예. 라는 것이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만 이건 무죄가 난다는 건 저는 좀 제 상식으로도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법원의 판단이 더 남았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예할까요의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이신 남태우 배우 그리고 테나시아의 김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면수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